저희는 또 자기소개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자, 작가님께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지금 서대문에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가족 상담하고 있는 상담센터의 원장이기도 하고요. 상담은 거의 15년 이 정도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한 아이 5살이에요. 5살 아들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제 부모 강의도 하고 그 서대문에 있는 여러 이제 공공기관 관련해서 자문위원으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 세 가지가 저는 관심이 굉장히. 첫 번째, 좀 전에 이렇게 왔었죠, 우리. 네. 오세 건우군하고 같은 친구 어머님이랑 너무 반가워요. 소통이 저는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부모 강연을 다니시다 보니까 그 앞에 철판지가 잘 까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있잖아요. 네. 엄마 아줌마들. 네. 제가 거의 아줌마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철판 깔고 다음에는 부모 강연을 한번 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언제든지 불러가. 정말요? 네, 불러가 주시면. 회의를 커피밖에 못 드리는데. 아우. 비싸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일단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음 요거를 발목으로 잡아서 세 번째는 또 저는 진짜 너무 예쁘시잖아요. 네. 제 예쁜 게스트분만 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안 예쁜 게스트는 없으세요, 근데. 그쵸,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모셨으니까 제가 이제 사전에 여러 질문을 좀 받아 두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다가 제가 이제 긴장이 돼서 제가 말이 꼬이네요. 저는 평소 잘 긴장 안 하는데 오늘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제가 늦어서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아니요, 진짜. 절대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 방송은 일단 편한 거. 네. 늦으신 게 아니라 제가 엄마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긍정의 아이콘이신가요, 네. 진짜. 그래야 육아를 버틸 수 있어요. 자, 사실 이제 15년의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이제 어떻게 보면 유청소년 상담 원장님이셨는데 오늘만큼은 사실 작가로 이제 오셨는데 책 제목이 아이의 마음 읽기, 아이의 마음 읽기. 독심술도 아니고 아이 마음 읽는. 저 정말 매일같이 아이의 마음을 읽고 싶은데 안 읽히더라고요, 저는. 네. 자,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와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야 될지 사실 욱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네, 맞아요.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나요? 이 책 속에는 그 정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많은 어머님들이 제가 하루에 보통 대략 15명에서 네. 많으면 20명의 어머님들을 만나요. 네. 근데 그 분들을 사실은 대면을 다 만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기관에 이제 미술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뭐 인지행동치료 이런 거를 다른 선생님들도 하시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 포함을 해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요. 15시간, 1시간씩 상담하면 15시간이라서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사실은 저랑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거의 1년에 365일 동안에 몇천 명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죠. 거의 많게는 강의도 하고 하니까. 근데 어머님들께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쵸. 우리 아이 마음을 도대체 모르겠다. 얘는 도대체 어디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죄책감들이 있으십니다.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얘기 참 많이 하시던데 맞나요? 그쵸. 죄책감 같이 갖는 것보다는 근데 부모로서 항상 자녀에게는 되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 정민이께서 아이의 마음 읽기 저마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바로바로 캐치하기 힘들어요. 그나마 행동이나 말로 표현하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척개구리처럼 다르게 표현하는 아이들은 정말 알아주기 힘든데 이 말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어떻게 잠깐 노하우를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사실 아이들이 내가 A라는 거를 제시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B라는 제시를 해결을 이렇게 답이 오기를 바래요, 부모님들은. 그쵸. 사실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두뇌 뇌과학적으로도요. 네. 네, 내가 성인이 아니고 아직은 아이예요. 그쵸. 네. 그리고 고차원적인 생각이 이제 확고화되기까지는 초등학교 최소한 5학년 정도 돼야 됩니다. 이 고차원적인 행동은 어떤 행동을 부모님께서 하셨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고차원적으로 해석하기까지예요. 네. 예, 예를 들면 엄마가 일을 막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깼어요. 접시를 깼는데 이 접시를 깨진 거와 관련해서 엄마가 다치기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한 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네. 엄마가 접시를 깨뜨리면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엄마가 네. 나보고 접시를 깨뜨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아이들을 밥을 해주고 정성 들여온 마음을 위해서 접시를 막 이렇게 닦다가 급하게 닦고 아이랑 놀려고 하다가 접시를 깨뜨린 거에 대한 고차원적인 사고는 사실은 못한다는 거죠. 어머님들이요? 아니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그렇죠. 예, 아이들은 못하죠. 예, 그렇죠. 아이들은 못해요. 그런 만큼 당연히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언어나 지시하는 생각의 기준에 맞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다 못할 거라는 생각을 오히려 가져줌으로 인해서 좀 더 편안하게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아이들은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제시를 할 때도 네. 아이에게 맞춰서 제시하는 것이 맞고요. 그 기대치도 사실은 아이에 맞춰서 기대치를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쉽지 참 않죠. 어려워요. 제가 육아 안 하면은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하겠는데 5년 차 제가 또 육아를 하면 아시죠 여러분? 네, 이제 저희 아들이 맨날 아시죠? 이가탄 이러는데 아시죠 여러분? 말 안 해도 탁 이미 뭐 우리 수정님은 저희하고 또 똑같은 5살 또 네. 아이 둘째가 있다고 하셔갖고 더 아마 심정이 같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기대치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방송 자체가 이게 또 공중파 방송하고 달라갖고 카메라가 딱 여기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방송 같은 거 카메라가 여러 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딜 찾아봐도 그 화면을 딱 잡아서 방송을 해주는데 제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여기만 가능하거든요. 여기만. 네, 거기는 좀 제가 네, 여기 어머님들하고 소통을 하시는 거니까는 딱 이렇게 보시면 얘기해 주실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얘기해 주시니까 미모가 갑자기 30% 마이너스 떨어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딱 보시면. 근데 사실 저 처음에 실수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딱 나를 쳐다보면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구나 이렇게 가슴 떨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너무 멋져서.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사실 저는 사실 작가님을 제가 이제 섭외를 하면서 오늘 작가님 처음 뵀어요. 네. 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매번 섭외를 하십니까? 라는데 앞에 찰판 깔고 최대한 멋진 분 있으면 어떻게든 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작가님을 딱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박세인 대표님하고 친하신 거예요. 박세인 대표님이 이렇게 정말 라인이 참 많으세요. 저 박라인에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제일 먼저 반했던 게 일단 책 제목이었어요. 아이의 마음. 그래서 진짜 저 지금 책 내려고 쓰고 있는데 저 어떻게 저렇게 멋진 책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 일단 그거였고, 두 번째가 이 질문하고 관련된 표지가요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완전 핑크색에 여백의 핑크라는 여백의 미를 살린 뭔가 하나의 정말 작품 같은 표지? 이 표지는 작가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출판사가 해주신 건가요? 사실 표지 네. 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요. 네. 그 표지 안에 그림이 있어요. 그쵸. 보시면 완전히 정말 설레게 하는 그림. 네, 궁금하시죠? 네, 찾아보시면, 아니 편집할 때 제가 여기 딱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네, 그 그림 자체는 사실
제가 이제 편집 디자이너 분들하고 같이 여러 번 상의를 했었긴 했는데 네. 그 안에 저희 아들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들 저희- 그림요? 네, 저희 아들이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건 소질이 없고 그림의 소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단한데 그러면 AI 시대에는 이렇게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림들이 있는데 이제 바나나, 사과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네.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 저희가 붙여놓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붙여놨다가 아 저거를 언젠간 좀 써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제 책에 이제 실리게 되었고 네. 또 그만큼 또 디자인 비용도 좀 절감을 했죠. 그러면 저기 자녀분한테 허락은 받으신 거예요? 아 아직 허락 야, 못했어요. 이 저작권 위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나중에 커서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 네, 그러게요. 물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좀 위험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왔대요. 네. 근데 이 책이 좀 독특한 책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중에 아직 북으로 내기보다는 좀 더 보시는 분들이 요즘 시대에 맞게 편하게 보시라고 아무튼 책 가격도 이렇게 절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 북으로 내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우선 이번 달에는 이북으로 되고요. 네. 조금 더 편집을 해서 다음 달쯤에는 아마 종이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이북을 하셨는데 이거 요청이 좀 많았거든요. 이렇게 소장을 하고 싶다. 예. 소장용은 좀 기다리셔야 된대요. 예. 제가 들었던 정보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보시는 분들이 책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가지지 않고 정말 좋은 책으로 다가갔으면 해서 하셨는데 그 사이에 지금 정보로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요청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요. 사실 이북보다는 책이 좋아요. 뭔가 소장해놓고 내가 읽었는데 좋은 책이면 그 책을 누구한테 선물해. 오시기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난데없이. 그냥 오늘 아빠 방송하니까 이렇게 쳐들어오면 안 돼? 하니까 알겠어 아빠. 그런데 아빠는 책을 왜 자꾸 남들한테 선물을 해? 이러더라고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네네. 그렇게 얘기했죠. 아빠가 좋은 책을 아빠 혼자만 읽으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아빠가 읽고 좋은 책을 아빠가 선물해서 그분하고 같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 응?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러더라고요. 오, 굉장히 훌륭한 자녀분이시네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쵸. 원래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 상호적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네. 친구가 없어갖고 저 친구만 붙잡고 말을 항상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오리 엄마님도 저도 책이 좋아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다음 질문을 또 한번 주셨는 시청자 질문을 가볼게요. 사실 아이의 마음을 읽는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 엄마들 같은 경우에 때로는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지만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다라고. 사실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사실 이야기를 시청자 질문 때문에 주셨던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부모라는 존재가 아이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럼 이번에 조금 제가 질문을 약간 바꿨는데 사실 아이를 육아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뭔가 어떻게 보면 조금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뭔가 관리가 가능한 선에서 아이를 조금 묶어놓고 싶은 심정이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걸까요? 뭔가 아이에 대해서 왜 굳이 우리 부모들은 굳이 다 알고자 할까요? 이렇게 마음 여자친구도 아닌데. 그쵸. 네. 네. 근데 간단해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실은 사랑해서 그렇고 네. 아마 부모님들,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복중에 태아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태교도 하고 좀 더 좋은 거를 먹으면 임산부한테 어떤 게 좋은지도 알게 되고 또 아이 배내저고리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길 바라냐 궁금해하고 또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서 마땅히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고 싶은. 그럼 유아기는 사실은 이게 육아를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좀 단계가 넘어갔어요. 네, 그렇죠. 이제 넘어가서 유아기 초등으로 이제 청소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사춘기가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사실은 정말 더 알고 싶을 것 같거든요. 도대체 저 녀석은 전생에 내한테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다를 것도 같은데 같은가요? 어떤가요? 정말 유아기랑 아동기랑 또 청소년기 너무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중2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중2병 때문에 북에서 못 넘어온다. 그쵸. 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그쵸. 유명한 이야기죠. 네,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네. 뭐 요새는 기준점이 좀 낮아져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사춘기가 오기는 하는데요. 네. 사춘기에는 그 성장 과정, 발달 과정에서 네. 엄마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성인이 되려고 하는 연습이 있는 그런 시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 경제권도 갖고 싶고, 뭐 집에서 뭐 이탈도 해보고 싶고, 부모가 항상 네.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방감도 느끼고 싶어하는 것들이 사실 네. 사춘기 오죠. 맞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게 사춘기인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있느냐는 아이들이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건강할 수 있어요. 아, 그게요? 네. 건강하다는 시그널이다, 우리 아이가? 그렇죠. 왜냐면 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요. 네. 반항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은 이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쉽게 반항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니까 자기 생각을 펼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의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아, 거기에서 역할? 예,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 거는 네. 아이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계속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부모는 또 혼내요. 음. 그게 자꾸 서클 계속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부모의 양육의 방법이나 훈육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아니고 부모가. 그쵸. 요즘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금 앞에서 보면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어떻게 훈육을 바꿔주면 좋은 건가요, 선생님, 작가님? 그러면 이제 해결 중심 치료 방법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하겠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거쳤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학교 교수님, 아동가족학과 교수님께서 네. 이 기법을 가지고 오셔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네.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가 매번 내 말을 듣진 않진 않아요. 항상 안 듣는 건 아니다. 항상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때는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럴 때가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했고 이 아이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파악해 보시면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부모님들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긴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 말 안 듣는다 하면은 사실 말 안 듣는 거라는 낙인이랑 각인이 사실 돼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요. 아이들이. 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한테 반항을 하고 있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시죠? 그거 플러스 자존감이 좀 낮아진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반항하고 난리치고 액팅 아웃 할 때는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죠. 얘 왜 이런가? 그쵸. 근데 부모는 어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른으로서 이 아이가 왜 그런지를 사실 순간적으로 좀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이성적으로 좀 한숨을 좀 푹 쉰다던가 이제 바로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뭔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부모로서도 필요해요. 네, 어렵죠. 어려운데 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경험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됐다는 얘기는 책임질 소지가 많고 또 그만큼 다양한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아이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고 부모가 한 번쯤 이 환경에서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왜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환경을 봐줘야 되는데 사실 부모인 저희가 사실은 우리 휴가도 없고 사실 지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적으로 그냥 넘어와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어렵고 사실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네. 어떻게 저거를 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안 그래도 좀 네. 그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근데 순간순간 잘 안 돼요. 욱하죠. 욱하죠. 네. 그쵸. 근데 또 하나 이야기 해드릴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잘 들어야겠어요. 네. 부모로서 영국의 왕실의 왕세자 있죠. 네. 네. 왕세죠. 이 왕세자는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왕대접 받고 싶고 왕자 대접 받고 싶고 공주님 대접 받고 싶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길 원해요. 그렇죠. 영국의 왕세자는 왕비가 절대 왕세자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왕비는 네.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자녀 양육에 관심이 그닥 없어요. 그러면 양육은 누가? 양육은 부모가 해요. 네. 네, 부모가 하는데 그 부모가 그 왕세자한테 감히 네. 화난다고 욱해서 막 소리 지르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그래요. 단호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좀 이야기하는 편이죠. 그렇다고 그 부모가 왕세자 입장에서는 뭐 나보다 밑에 사람이나 권위가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권위가 있고 따뜻하고 자기의 어떤 양육을 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존중함이 서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다면 부모 먼저 왕 대접을 해라. 자녀에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왕 대접하는데 너무 허용적인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네네네. 허용적인 거랑 그리고 적절한 어떤 존중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사실 가정의 환경과 뭐 삶과 이제 성질에 따라서 뭐 케이스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본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 주신 얘기 같아요. 자녀를 나의 어떻게 보면 부산물, 부속품, 뭐 내가 관장해야 되는,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난 존중받고 싶으니까 저 친구도 존중받고 싶어 할 거니까 그 말을 반항심이 아니라 편으로 생각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존중해 주면 그 친구도 결국 존중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진짜 그 얘기가 진짜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저희 그 건우군의 막내 이모가 좀 저희 와이프랑 나이 차가 좀 많이 나요. 네. 아직 20대인데 이모한테는 이모가 놀러 왔어요. 혜수 이모 그러면서 맨날 막내 이모 놀러 왔는데 이모한테는 존댓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 아빠한테는 안 그러면서 이모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해? 하니까는 옆에 이제 그 이모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도 저는 건우한테 높임말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평소에 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렇대요. 오히려 화내거나 뭘 해야 될 때 존대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존대하기 때문에 그 그죠. 아이가 같이 존대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야 건우야 일로 와봐. 아빠한테 와봐 인사해. 이런 식으로 명령 무의식 중에 막 저도 그 말을 들었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 말씀이 딱 그거와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많은데요. 사실 많은 육아 서적들을 사실 저도 그렇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머리로는 가능한데 행동으로는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요. 또 뭐 하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회가 됐을 때는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후회됐을 때. 후회가 됐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우울해하죠? 청소년 돼서 네. 왜 이렇게 친구들을 못 사귈까요? 왜 자기 주장을 못 펼까요? 네. 왜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아기 같은 경우, 이제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지만, 이제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갔을 때, 그 아동기가 이제 막 될 때쯤에 뭐 틱 증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적응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분리불안 같은 것들이 생기면, 네. 부모님들이 본인들을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바빠서 아이랑 잘 못 놀아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제가 얘를 잘 너무 혼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좀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항상 후회를 하세요. 네. 근데 이게 저도 후회가 없겠습니까? 부모로서는 다 있죠, 그죠? 아니 이렇게 전문가신데도 그런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죠. 아, 우리 있죠. 괜찮은 거야. 우리 괜찮은 거야. 예, 다 똑같아요. 부모는 다 똑같고 엄마라는 존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라는 것에 좀 벗어나라 라는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좀 더 이렇게 낮추지 말고요. 아이랑 어떤 생각을 좀 같이 상호작용을 할 건지에 대한 좀 더 다른 인식을 가져서, 아 그래, 내가 좀 변해야 되겠지, 아 내가 우리 아이랑 뭔가 행복한 시간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자꾸 인식 전환을 해주시면 아이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더 기뻐할 것 같아요. 네,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울하고,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화를 내고,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우는 것보다는 엄마가 이제 기뻐하고 웃으면서 자기를 맞아주는 걸 더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맞아요. 못해준 것만 기억하죠. 부모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아이가 이제 옆에 tas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저는 아침에마다 이제 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들 이름이 하승인데, 하승이. 네. 하승아, 넌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뒤통수를 빵 치는 대답을 했어요. 5살에 어떻게 그런 얘기하지? 어떤 정도로. 네. 예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네. 네. 도둑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이제 신경이 예민해진 거죠. 그렇죠. 예민해지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면서 엄마하고 아빠가 그렇게 목소리가 안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와, 5살짜리. 네. 엄마 닮았나 보다.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갑자기 뒤통수가 딱 여기가 꽉 조이면서 네. 아, 내가 행복한 모습이 우리 아이도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더 절실히 또 한번 느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거 있잖아요. 엄마가 먼저, 엄마 행복 우선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해야 그게 아이에게 고도로 간다라고 제가 어느 책에서 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조금 게릴라 질문으로 오늘 많이 드리는데 너무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하나 더 드려보는데요. 지금 올려주신 것 중에 요즘 아이들 자기 생각만 해요 라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아이들 자체 성향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인 건지, 아니면 이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 때문에 자기 생각만 하는 아이를 자라난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해요. 네. 자기 생각만 하는 게 과연 나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아이의 기질적인 생각으로 이게 상황적인 면에서 어떤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생각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질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좀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의 강점은 뭔지 아세요? 강점은 뭔가요? 강점은 자기 거 잘 챙겨요. 일단 부모 입장에서 자기 거 잘 챙기는 일단은 마음은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 주면 상관없는 거지 않을까요? 자기 잘 챙긴다는 게. 근데 그분들은 네. 그런 기질의 성향의 친구들은 네. 꼭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 기질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사회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교육하고 그리고 그쵸, 여기 보니까 네. 바라는 게 많고 게임 친구 유튜브 하는 게 많아져요. 그 파스카님 네네. 자녀분이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초등학교 네, 고학년이거나 한 6학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고학년. 네네, 고학년. 네. 게임 친구 유튜브 하는 게 많은 거는 6학년 아이들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그 시기쯤에 하고 싶고 뭔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직접 해보고 싶어 하니까 생기는 과정 아닐까요? 사실 6학년쯤 고학년은? 그것도 그렇고요. 네. 또래 관계 이제 6학년 정도 되잖아요. 네. 6학년 되면 아이들이 부모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서 또래들과의 사회성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정말 많이.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눅눅하게 생각하고요. 이 아이들의 부모와의 관계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왕따 문제 그리고 또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도 있고 네. 상담센터에 많이 오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혹시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사회적인 심리학적으로는 우리가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야지 행복감이 있어요. 소속감이라는 네, 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서 소속감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은 좀 제시는 해줘야 되죠. 네. 그 유튜브도 19금 이런 거는 보지 말도록 약속을 하거나 그리고 또 교우 관계에서도 부모님께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점이 좋은지 너한테 어떤 점이 너한테 좋은 영향력이 있는지를 자꾸 체킹을 할 필요는 있어요. 좋은 말씀을 주시니까 평소들 채팅창이 많이 이제 올라오는데요. 지금도 유독 단짝 아이에게 집착하는 아이 살짝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이게 사실 단짝이 없어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작가님이 보실 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것도 기질적인 측면이긴 네. 해요. 네. 연대감이 낮으냐, 네. 연대감이 높으냐의 차이인데요. 연대감이 넓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친구가 이렇게 문어발작 좀 많은 친구들? 네, 맞아요. 네. 문어발처럼 많고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인사하는 아이가 있어요. 맞아, 있어. 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안 하는 아이. 애가 있고. 그 하는 애들은 네. 많이 컸네요. 그리고 맞아요. 예, 많이 컸네요. 애기까지 챙겨요. 갑자기 처음 보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하고 자기 집 얘기해요. 네, 네. 갑자기 우리 집에는요, 엄마가 남동생을 낳는데요. 네. 남동생이 몸무게 몇 킬로고요. 맞아. 밥을 잘 안 먹어요.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다 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여기 옆집에 누가 이사 왔다고 엄마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엄마가 그래요. 아니 아줌마처럼 그렇게 수다 떨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요, 연대감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네. 또 다양한 관계에서 크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네. 그게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연대감이 낮은 아이들은 있어요. 연대감이 좀 낮은 아이는 어떤가? 낮은 아이들은 단짝 친구하고 오랫동안 자기의 속마음을 교류하는 친구예요. 그런 아이들은 진국 같은 아이인데 진국 같은 아이들. 예, 그쵸. 유치원의 친구가 시집 가서도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 멋지죠.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또 그게 강점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오랜 관계를 하는 잘 친구들. 유지하고. 네. 네, 진짜 부럽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이길래 저렇게 될까? 그쵸. 네. 아이 이제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과 성향이 되게 걱정할 건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아이 성향에 따른 딱 마침 질문이 또 그렇게 넘어갑니다. 주신 게 어떻게 방송을 이 순서대로 할 줄 알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질문이 아이가 감정이 폭발할 때 엄마 또는 아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 지금 화나는 거니? 누구한테 이렇게 성질 부려?
지금 화내서 하냐?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신다는 거죠. 네, 이게 마치 불이 나는데 불 나는 이유를 지금 따지는 것처럼 지금 불난 이유를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어떻게 이걸 또 하면 좋을까요? 잠깐. 근데 부모님들이 그래요. 네. 얘 밥 먹는데 식당에서 갑자기 애가 밥도 안 먹고 물건 집어던지고 반찬 집어던지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훈육을 내죠. 네. 근데 얘가 한마디 했을 때 아주 비난하게 돼요. 그런데 한마디 했을 때 애가 말 안 듣죠. 네. 당연하니 한마디 해서 말 듣는 애들이 없어요. 우선은. 그쵸. 네, 잘 없어요. 저도. 그리고 상황적인 이해도 이 네. 친구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비난적인 언어를 하면 이 아이가 어떡하겠어요? 비난적인 예, 감사합니다. 비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쵸, 그렇게 나와요. 그쵸? 아이 입장에서 언어적으로 어른처럼 충분하게 내가 만약에 아이였다, 지금의 인지 기능을 가지고 아이로 돌아간다면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설사가 나서 배가 아픈 상황에 이 시간에 지금 예민한 상황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부모한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알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부모는 너는 지금 밥을 먹어야 돼. 너 지금 이 시간 아니면 밥을 안 줄 거야. 지금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키가 커지고 잘생겨지고 또 옆집에 은솔이라는 애가 너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 계속 회유를 해요. 이거 딱 저희 집에 뭐 이렇게 CCTV 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떻게 제가 하는 걸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또 이제 뭐 바이러스가 안 걸리려면 밥을 또 잘 먹. 그렇게 맞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아이가 한두 번은 그래도 부모 마음을 들어주는 척해요. 맞아. 그래서 좀 먹어요. 그러다가 배부르고 너무 싫은 거야, 이 아이가 지금. 나는 지금 현재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좋지 않은데 계속 먹으라고 해. 그러면 얘가 하는 방식은 액팅아웃 할 수밖에 없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지금은 밥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없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아이들의 그 연령대에 맞춘 사실 이해도가 사실 필요하긴 해요. 허미아님이 아빠가 좀 이렇게 품어주는 아빠가 됐으면 근데 그 사실 이런 케이스 많거든요. 저도 네, 육아서 맞아요. 쓰면서 반대로 세상의 대부분 아빠는 자기가 품어주고 싶은 역할만 이렇게 착한 캐릭터만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저렇게 우리 이렇게 혼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 하시면 엄마가 그냥 한없이 품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마음대로 예전에 해주십시오. 네. 조선시대나 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약간 아버님들이 엄격하고요. 네. 가부장적이고 맞아요. 보수적이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빠한테 혼나 일로 와 이러면서 맞아요. 이제 좀 보듬어주고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죠. 네. 근데 이론으로는 부모는 일관된 양육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론으로는 네. 부모가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이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입장에서는 두 부모는 어쨌든 이 세계를 관장하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이 약간 헷갈려. 이중적이야. 그럼 헷갈릴 수가 있어요. 혼동을 가질 수 있으니 웬만하면 부모님께서 양육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사실 서로 상호 합의하여 네. 같이 나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누는 게 좋은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나는 남자 있는데 상대가 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이러는 케이스도 주변에 좀 많더라고요. 제 얘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그래요. 네. 사실은 저희도 특히 먹는 거 먹는 거 네. 항상 먹는 거에서 뭔가 거. 브레이크가 걸리죠. 어릴 네. 때는. 네. 맞아요. 저희 남편은 아이한테 간식 많이 사주거든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많이 사줘요. 싫지 않으세요? 너무 지나치면? 얄밉죠. 자기가 먹고 싶어서 같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요.
아 맞아, 아빠들 그런 거 있어요. 장난감 사고 싶은데 애기. 그쵸, 내가 그거 사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애 사주는 척 하면서 이제 네, 맞아. 제가 레고 사고 싶은데 레고. 네, 그냥 사면은 다 그날 이 소리 들을까봐 아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아니 얘가 원했어.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빠들은 가방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인간이면 느끼는 희노애락 우리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있는데요. 보통 슬픔, 분노, 화 이런 감정은 엄마들이 이건 나쁜 감정이야 이런 선입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감정이 나쁜 감정이라는 것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요. 그 감정 중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근데 어머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고 울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너 그거 나쁜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사람은 슬프기도 하고 짜증나고 화도 나고 그런 감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어머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 보셨나요? 표지만 봤어요. 그게 이제 네. 동화 작가의 네, 그렇죠. 책인데요. 원숭이 나오는. 네, 맞아요. 그 책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책 안에는 그 원숭이가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슬퍼요. 외롭기도 하고 부끄러워요. 그리고 짜증났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네. 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대신에 내가 좀 마음이 속상했어.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 좀 화가 났었어요. 라고 표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야, 참 멋진 얘기를 계속해 주셔갖고 좀 커피라도 네, 조금 네, 사실 말씀 안 해주시면 목도 마르고 저 혼자 계속 마시는 것 같아요. 죄송스럽게도. 편하게 없죠. 원래 이 그 1인 미디어가 네. 이제 맥주도 이렇게 갖다 마시면서 할 수도 있고 저는 안 마셨는데 게스트분 맥주 오징어 안주 갖다 놓고 한 적도 있고요. 네, 편안하게 네. 놀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많이 긴장되나 봐요, 진짜. 네, 아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제 방송할 때는 긴장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박세인 대표님의 덕업일치 프로그램 나가셨잖아요. 초대받으셨죠. 네. 네. 왜 그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긴장돼요. 그리고 네. 라디오 방송국 가서도 네. 멀쩡하게 말 잘하다가 갑자기 이제 킹크레이 도 교수님 방송 들어갈게요 하고 온에어 딱 들었는데 갑자기 얼음 되는 거야. 게스트로 간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 내 방송은 내가 망쳐도 그냥 내가 말아먹는 거니까 생각이 드는데 스님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맞아요. 다음에는 집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요. 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엄마나 아빠들은 아마 이 워킹맘 부부신 것 같아요. 네. 아이와 뭘 하면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의 감정을 읽는 건 두 번째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마음과 별개로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모님들께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도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일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일을 하는 이유가 내 가족의 행복이라서 네. 조금 그쪽에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좋습니다. 좋은 아버님이세요, 진짜. 네, 그래서 돈 버는 걸 조금 포기하더라도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혼자 일하러 좋은데 네. 이제 겸사겸사 네. 데리고 와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노력하고 다음에 저희 있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만나요. 좋죠. 대환영입니다. 네. 포항으로 놀러 갈게요. 저희 집이 바로 바닷가 앞에 있어요. 그래요? 저희 남편이 사실 대구예요. 정말요? 네, 포항 가까워요. 저 대구. 네. 그러세요? 이번에 포항을 사요. 작년에 오. 인사발령의 기억나가 갑자기 포항에 받아서 독박 휴가를 1년 하니까 같이 할 때랑 퇴근을 해도 아무도 안 올 때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1년 독박 맞아요, 휴가고 맞아요. 저는 안 되겠다. 그냥 육아 우울증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육아 우울증에서 이제 사실 저 이 방송을 한 이유도 육아 우울증 호출이에요.
이게 특히 이해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네. 책을 쓰면서 알아보니까 이해합니다. 네. 맞아요. 아빠들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도 내성적인 엄마들은 못 어울리니까 육아 우울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있죠. 아니, 원래 여자들이 육아우울증이 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버님들도 이제 최근에 육아 우울증이 생기죠. 일단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 나와서 일하고 대화하고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안 놀아줘요. 애기를 1년 내내 대화할 사람이 없어. 동네 나가면 엄마들이 도망가요. 괜히 혼자 계신데 괜히 가서 말 걸면 유모차 끌고 가서 말 걸면 괜히 다른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쓱 가시고 한 3명씩 계시면 왜 끼어들라고 그러지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봐더라고요. 저희도 네. 아버님 한 분 계세요. 네. 네, 저희 센터에 계시는 아버님이 있는데 네. 다른 어머님들은 대기실에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번 유치원 어떻게 됐어? 대기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슬쩍 이제 끼어들려고 하면은 네. 어머님들이 입을 닫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아빠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쵸. 네. 근데 이제 친하지 않으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친해지기가 진짜 네. 힘들더라고요. 아버님들에게 마음의 문을 우리가 다 오픈을 좀 많이 합시다. 오픈을 해주세요. 불면 아니에요. 오픈해주세요. 드라마하고 영화가 다 배려놨어. 맞아. 아니 뭐지? 네네네. 네네. 이 친구가 한 번씩 광고하시는군요. 네. 네네. 어린 친구 같긴 한데 이게 제한이 풀리면 한 번씩 들어와서 햄버거 내놔라부터 안타까워요. 네. 좋네요. 네. 그런데 인기가 있어서 그렇죠. 인기 없는 유튜브. 그런가요? 네. 네, 장보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안티를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면 네. 아직 제가 이게 육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가슴이 조금 좁아요. 네. 참 아버님이 대구 출신이란 얘기 하시다가 네, 맞아요. 여기까지 왔네요. 네. 아버님하고 같은 고향이 같으니까 네, 아주 맞아요. 친해질 것 같아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여쭤봐도. 남편이요. 네, 남편은 지금 저랑 같은 육아. 육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요? 육아했으면 좋겠는데 육아를 못할 만큼 바쁜 일을 하시는 걸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대답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원장님은 어떤 엄마입니까? 저요. 어떤 엄마신가요? 사실 교수님이 저한테 결혼을 할 때쯤에 아이한테 네. 너는 좀 어떤 엄마가 되고 싶니?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막연했어요. 저는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 같은 엄마가 되게 막연한 이야기더라고요. 저도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쵸? 친구 같은 아빠인데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고요. 그렇네요. 네, 의절할 수도 있고 친구라는 그 맥락이 굉장히 어려운 관계의 연속이죠. 네. 그러네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냥 친구 했을 때 그냥 서로 잘 노는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 네. 친구들끼리 백살 잡고 싸우다가 또 다툴 수도 있고. 그러다 화해도 하고 네. 그러긴 한데 과연 이 친구 같은 이 엄마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 같은 엄마인지 우리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 같은 엄마인지 그것도 다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놀이 수업 저희가 놀이 수업 같은 걸 했거든요. 그 놀이 수업은 아이들이 놀이를 어떻게 부모님이 잘 양육을 하고 그리고 놀이에 같이 잘 참여하느냐를 보는 거였어요. 근데 친구 같은 부모라고 하면 놀이를 재밌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너는 이거 해, 나는 이거 할게, 내가 역할을 좀 분담을 할게 그러면서 하는데 사실 놀이는 아이가 주도하는 겁니다. 맞아. 네. 그래서 아이가 아빠 귀신해, 나는 도망갈게. 그러면 그게 놀이예요. 맞아요. 맨날 자기는 스파이더맨하고 저보고 악당 빌려나. 그
그래놓고는 제가 이겨서 공격하면 더 강력하게 주먹으로 때리면서 맞아요. 맞아주는 역할이야. 스파이더맨 좋아하구나. 네, 좋아해요? 스파이더맨 저희 아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아닌데 귀신놀이를 어마무지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귀신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귀신도 다양한 귀신들을 못 끌어놓아야 돼요. 아니 아이들은 희한해요. 저는 귀신 무서운데 안 무서. 최근에 그 호텔 무슨 IUC 나오는 드라마도 귀신 아, 그래요?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안 무서워하니까 무서운데. 그렇구나.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선은 귀신 그 잡는 역할에서 도망가는 역할이 본인이 너무 재밌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집에 아이스크림 이제 이렇게 판매하는 장난감 있어요. 아 장난감 있으신 거죠? 제가 네. 아이스크림 직접 집에서 아니요. 만들어주시는지. 전혀 그렇지 않고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이제 장난감이 있는데 항상 본인은 가게 주인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콘에다 드릴까요? 컵에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컵에다 먹고 싶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콘에다 줘야 돼. 그러면 콘에다 드릴게요. 그렇게 물어봐놓고는. 네, 물어보고 항상 그래요. 근데 놀이의 주도는 우선은 아이고요. 맞아요. 신비 아파트 무서워요. 근데 신비 아파트 엄청 좋았더라. 네, 근데 그 신비 아파트 보지 않나요? 집에서? 아니요, 저희는 아직 그거는 안 봐요. 네, 아직 그건 안 보는데 아이들 요새 난리 나죠. 초등학교 그쵸.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좋아하고. 근데 저희 아이 5살인데 벌써 신비 아파트 어디서 보고 왔는지 자꾸 신비 아파트 노래를 부르는. 그 아마 그 유치원 형아들이 그럴 수 있겠다. 네, 7살 유치원 형아들이 형아들이나. 그 위에 형들이 있으면 또 같이 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초등맘으로 그 신비 아파트 리뷰 그 서평단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구나. 한 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줬었어요. 주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봐도 되나? 네, 아이들이 좀 필터링을 할 네, 필요는 있어요. 그런 것 왜냐하면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사회심리학적이나 그런 걸로 보면 아이들 모델링 하거든요. 모델링 하면은 뭔가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해야 되는 걸로 좀 인식해서 네. 그런 거는 조금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사실 영유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콘을 줬다는 거에서 제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 네, 근데 맞아요. 콘을 주면 싫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받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콘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요. 네. 그 다음에 맛있게 먹고 컵으로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네. 그럼 컵으로 주나요? 아니요, 콘으로도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주는 거네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놀이 형태긴 있어요. 근데 네. 아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쵸. 맞춰줘야 돼요. 근데 어떤 엄마냐에 대해서 네. 질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는 항상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자는 거 보면 너무 고맙고 천사죠. 그렇죠.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요. 맞아. 진짜 발도 예전에는 뭐 110 신었다가 지금 170 신거든요. 그럼 발 만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컸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래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 자식 키워보면은 너 같은 애 똑같이 나서 고생도 해봐라. 그쵸. 이렇게, 늘 그렇게 얘기하시죠. 얘기도 네.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자식 키우면 힘든 것보다 얻는 거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아이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친 하루 일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아이를 만났을 때 너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쵸. 아버님들은 잘 몰라요. 자는 모습만 봐. 자세히 보는데 네. 그 자는 모습만으로도 위안이 돼요. 엄청 그쵸. 맞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별이랑 그 하하 네네. 있잖아요. 네, 맞아. 네. 하하 씨는 아이들 자는 거 보고 맨날 운대요. 왜 울어요? 너무 감동이라서? 뭔가 모르게 밀려오는 게 있대요. 근데 저도 좀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냥 고마워요. 네,
저도 좀 그런 엄마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고맙고 미안하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아이한테 좀 더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그냥 똑같은 엄마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좀 도반장이 정말 열심히 해서 좀 유명해져서 그 두 분을 모시고 가서 왜 그때 그 우셨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사실은 뭐 지금도 안 유명해도 유명한 분을 모시고 오니까 너무 행복한. 네, 사실 저는 이럴 때 내가 참 유튜브 방송을 잘 시작했구나. 처음엔 사실 이 외모 때문에 내가 왜 이거를 참 하지? TV 켜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저 외모가. 아닙니다. 근데 네. 이 정도면 훌륭하시죠. 정말요? 훌륭하시죠. 잘 관리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따뜻한 말로 위안. 집에 가서 역시 남편 정말 잘생겼어 이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어떤 그러면 엄마인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는 네. 그냥 모르겠어요. 그 아이한테 그건 직접 아이한테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저도 그냥 부족한 엄마인 것 같아요. 노력하려고 하는 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질문 사실은 어떻게 대답이 다 정답이 없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이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아들, 아빠는 아들한테 어떤 아빠야? 이러면 아직까지는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 이러더라고요. 친구래요? 네. 너무 멋있다. 그래서 강제로 끌려 나가죠. 그때 햇볕에 들어가 자기 모래 팔면 물 떠와. 제가 얼굴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 하나,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저를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베네핏으로 던져준 게 아닐까. 맞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사진도 있어요. 네, 보면은 본인 이렇게 놀려고. 네. 자, 보세요. 너무 귀엽다. 본인 너무 이렇게 귀여워요. 이렇게 씻으려고 이 모든 장비를 아빠가 들고 다녀야 되니까 아빠는 친구라고 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포항에 놀러 오시면 제가 저렇게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자. 좋네요.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질문 하나를 위해 오늘 모셨을 수도 있어요. 최고의 책. 네. 책 제목. 아이의 마음 읽기. 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지, 이 책은 어떤 책인지에 대한 이야기. 우선 제가 쓴 아이 마음 읽기는 사실은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게 이론식으로 나온 책이 아니라 제 책이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사실 모아놨던 거예요. 그 에피소드 중에서 어떤 어머님 사연도 있고 학생 사연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니까 가족의 사연도 있긴 하거든요. 그 사연들을 읽어보면 사실 내가 지금 우리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뭐 길 안내서이기도 하고요. 또 부모로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좀 위안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럴 때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가볍게 좀 쉽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종이 페이퍼 책이 나오면 꼭 사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기대가 돼요. 제가 드릴게요, 진짜. 정말요? 네, 제가 드릴게요. 사인. 네. 아니 왜냐하면 진짜 기대가 되는 게 사실 이제 계속 조카들 제가 키웠는데 조카들하고 달리 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그대로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무난하게 성장이 좀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제가 또 사전에 예방 주사를 저렇게 예쁜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미워지면 좀 그렇잖아요. 네. 저는 지금은 평촌에 와 있고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내려갑니다. 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오시면 네,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네, 콜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도 참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려주셔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갖고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 겸 또 이렇게 한번 또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고 간절하게 있습니다. 바쁘셔서 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절히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육가를 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오늘 인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도 여기 채팅방에 여러분 오셨는데요. 어머님들께 저도 사랑합니다. 어머님들께서 항상 제가 가실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를 키워줬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다른 별탈 없이 그나마 이렇게 옆에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화이팅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은 참 대단하다. 네. 여러분 아이의 마음 읽기 책이 나오면 꼭 여러분 구매하셔서 보셔도 좋고요. 또 아는 전국의 도서관에 왜 이 책이 없냐라고 여러분 꼭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